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27일, 오늘이 29일인데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그 주례 회동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뭐 딴 얘기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좌파 정부들 어떻습니까? 전부 예스맨만 포진되어 있는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제 개고기 팔지 말아라, 보신탕 없애버려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감히 누가 지금 입 바른 소리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막 신문에서도 보도되는 걸 보고, 정말 대통령이 국민들이 먹는 기호식품,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개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딱 두 가지는 못 먹어요. 참 음식 잘 먹고 친구들도 지금 뭐 동창들 만나면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고 그러는데 딱 못 먹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이제 뱀탕. 뱀을 이렇게 고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뱀탕을 못 먹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번데기, 이걸 못 먹어요. 그럼 왜 내 번데기 못 먹느냐? 왜 뱀탕을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걸 안 좋아한다고 해서 그럼 아마 뱀탕 그거 먹지 말아라, 번데기 그걸 어떻게 먹나? 야만스럽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특히 가정이나 국가에서 어른이, 최고의 어른은요, 그냥 한번 하면서 끝을 맺어야지, 일일이 애들 보고 손자 보고 그거는 해라, 그거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이렇게 할 때가 안 되나 뭐 어쩐다 하면은 안 됩니다. 애들이 길을 못 펴, 못 살아요. 그게 심해지면 독재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좀 대통령님이나 그 밑에 일하는 참모들이나 국민들의 수준이나 진짜 우리가 참으로 애정을 쏟아야 될 곳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국민들이라 정말 뭔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먹는 것까지도 간섭해야 하나, 먹는 것, 기호식품까지도 간섭해야 되라니, 대통령이.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오전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정말 공유, 알림, 좋아요 정말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거의 다 잡발로 넘어간, 그죠? 유튜브 얘기에서도 정말 참 안 해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 편은 몰라도요, 우파 쪽에 이것들은 어떤 교모한 방법을, 그죠? 저도 1.46만 명 구독자, 그죠? 1.46만 명, 보는 분은 알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1.46만 명이 된 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7개월, 8개월 된 것 같아요. 막 정확하게 날짜는 안 셌습니다만은. 올라가지도 안 하고 내려가지도 안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구독자가 떨어지든지 좀 늘어다 드려야 되겠는데, 무슨 이거는 뭐 학교 학생들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6, 7개월, 7, 8개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뭐 1.47만 올라가던만 또 1.46만. 교묘한 방법을 씁니다. 이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이 그냥 구독자는 잘 모를 겁니다. 이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특히 이 좀 야당 쪽에서, 그죠? 이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 이럴 때 우리는 내몰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좀 단결합시다. 하나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 TV 와보라, 제 것뿐만 아니고 우리 우파 측에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TV에도, 그런 그게도 보시게 좀 들어가가 보시면서 정말 좀 구독, 좋아, 알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좀 같이 이렇게 좋은 것도 있더라고. 서로 좀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구독 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잘 모르시면은 집안에 학생들이나 애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정말 좀 하나 됩시다. 저들은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지. 뭐 돈, 어떻게 그러면 또 빽까마게 돈 벌려고. 쟤또 돈, 유튜브가 돈 번다? 글쎄요. 뭐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유튜브가 돈을 버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글쎄요. 지금까지 내일 모레 350회분이 나가는데 한 50만 원 받았습니까? 안 돼, 돈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뼈다귀 보지 마시고 좀 하나 돼가 성리합시다. 이 계곡이 보신탕에 대한 얘기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어요. 좀 우리 깨닫고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또 응원의 댓글 이렇게 하나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지난 월요일 날 27일 날 주례 회동을 가졌어요. 그때에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기 내버려진 거죠. 버려진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해야 될 때가 안 됐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동물보호단체, 육견협회 등 시민단체 뭐 오랜 동안 그죠 뭐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또 가부간의 논쟁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런 논쟁을 벌일 때입니까? 지금 이런 논쟁을 벌여야 될 때에 대통령이 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안 그래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 주부들 말 들어봐요. 어디 아파트 어디 뭡니까 뭐 마트나 어디 가면요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 데 대한 그건 없고 또 오랜만에 뭐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시기 말 그 말 아닙니까? 개고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나 불러들이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죠. 뭐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풍산개 마루, 그 다음에 유기묘, 그러니까 내버린 뭐 흔히 말하는 들고양이, 그죠? 유기묘 싱싱이를 청와대로 데려왔고 또 비슷한 시기에 유기된 토리도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고미도 새끼 7마리를 낳는 등 기르고 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걸 보면 조금 좀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있는 분이 모양이죠. 그렇다고 그걸로 강요한다? 이거는 아니죠. 강요할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홍수 전에는 노아의 홍수 전에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969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얼마까지 살 거냐? 120년간 살 거다. 120년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뭐냐 하면은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과일만 먹었어요. 딴 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나무에 맺히는 그래 우리 배추 같은 거 채소 그죠?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과일 채소에다가 산 동물도 먹어라.
산 동물도 먹어도 괜찮다. 그전에는 못 먹겠는데 먹으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버려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동물을 먹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그죠? 뭐, 그래도 또 요즘 육식 안 먹고 또 삽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반려동물이거든요. 그죠? 반려동물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개하고 고양이인 것 같아요. 이걸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청을 내니까는 312만 9천 가구. 312만 9천 가구.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전 국민의 비율을 따지면은 약 15%. 15% 정도가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개를 보면은 242만 3천 가구 11.6%. 11.6%.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은 71만 7천 가구 3.4%. 그래서 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은 고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정의 그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개 식용 금지법, 다시 말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상정해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개고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대표적인 게 2001년 프랑스 여배우 그 브리지트 바르도라는 여자 있죠. 브리지트 바르도. 그 여자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들 참 야만인이다. 이제 그래도 어지간은 또 우리는 또 그죠. 좀 사대주의 사상 비슷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뭐라 그러면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성이 좀 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정부는 뭐 중국하고 북한이라 그러면 뭐 완전히 그냥 뭐 까무라지는 그런 정부인데 중국인들은 보세요. 바퀴벌레도 요리를 해 먹어요. 그럼 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고기는 먹으면 야만인이고 바퀴벌레는 요리를 해가 먹으면 그는 문화인입니까? 나비 좀 뭐라고 그러면은 물론 들을 거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논리적으로 반박할 거는 반박해야 되거든. 어떻게 된 판이 이 국민들, 이 정부는 지금 외국에 좀 유명한 사람, 중국이라 북한이 뭐라고 그래. 그리 어저께도 또 모르겠던가 뭔가 쏴도 올렸는데도. 참 어째 그렇게 됩니까? 무슨 약점이 그렇게 잡히? 저는 약점이 잡혀있다 봅니다. 약점이 안 잡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내 딸보다도 어린 딸년이 말이야.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 막 앙천대소한다. 이래도 말 한마디에도 희죽희죽 웃고 앉아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참, 자꾸 여기 나오고 진짜 화가 나려고 하는데, 왜? 나는 문재인이 분명히 안 찍었습니다. 문재인이 안 찍었지만은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원해가 막 부정선거를 했던 건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저를 대표하는 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시시작거리기는 앉아있고, 기부한다는 소리가 개고기 이제 안 먹을 때가 안 됐느냐,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있고. 아니,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국민들은 관심도 없어. 뭐가 뭔지도 몰라. 그야말로 우선 멧돼지만 부르면 돼. 그게 뭡니까? 개돼지의 특징 아닙니까? 무슨 먹을 것만 주면 멍멍멍멍하고 따라다니고, 먹을 것만 주면 꿀꿀꿀꿀하고 따라다니고. 내일은 어떻게 되지? 개돼지가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합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합니까? 그런 개 보고 그런 돼지 봤어요? 그런 고양이 봤어요? 참 이러니까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동물 애호가 그냥 한번 동물 애호가 합시다. 동물 애호가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는 비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제가 물어봅니다. 또 비꼰다 이렇게 아니 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어떤 제가 안 풀리는 의문이 있어요. 특히 저도 전혀 어디 밖으로 나가고 어쩌다 보면은 그저 개를 안고 다니는 사람, 개를 이제 이 줄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같이 끌고 간다고 하면 또 뭐 표현 잘못했다고 항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를 몰고 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애들 그 뭡니까 그 태워가지고 다니는 그 네 바퀴 달린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뭐 유모차입니까? 거기에다가 밑에 그걸 담요를 깔고 개를 그 위에 얹어가지고 이래가 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좋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간섭하고 싶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대를 전부 제거를 해버렸거든요. 그죠? 물론 아파트에서 키운다든지 도시에서는 개소리 나면 시끄럽다고 옆에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냥 성대를 기르는 건데 이해합니다. 근데 성대를 내가 동물을 사랑한다고 동물을 내 곁에 둔다고 이웃에서 시끄럽다고 보고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성대를 제거해가지고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개 입장에서는 한번 봅시다. 개가 성대를 잘라버려놓으니까 소리를 못 내. 개는 어떨까요? 개 입장에서는. 우리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볼 수도 없고 오늘 예의가 낯서니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이게 사랑입니까? 예? 그러면은 그 목사님 그 못 기르는데 도셔서 그러면은 개는 개답게 기르는 대로 보내야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지. 그럼 진짜 보시면 매일 찾아가서 미대를 하든지 그럼 안 그래요? 이게 정말 개를 사랑하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가?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개를 이리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요즘은 이제 산업화됐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농경사회가 위주 아니었습니까? 농경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가축이 뭡니까? 동물이 뭡니까? 소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의대를 입힌 동물을 뽑으라면 저는 소를 꼽습니다. 그럼 소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왜 쇠고기 먹습니까? 예? 왜 쇠고기 먹어요? 개도 그렇게 사랑하니까 먹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한 사랑 이상을 넘어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준 그 소는 쇠고기 왜 먹어요? 안 먹어야지. 다시 얘기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뭘 하면 원칙이야. 행정을 해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해도 원칙이 있어요. 가정에도 들어가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만 내 기분대로 하면 됩니까? 내가 좋아하면 해도 되고 대통령이 좋아하면 해도 되고 대통령이 싫어하면 하면 안 되고 그런 사회입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제가 종말 징조 많이 하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종말 징조 때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부모가 형제가, 형제가 뭐 부모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간의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막 정말 사람들 간에 사랑이 넘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사랑을 못 받고 사랑 결핍증 비슷하게 생기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 하느냐? 개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우리가 사랑을 쏟아야 될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로 보더랍니까? 이거의 고아예요. 과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포로. 요 세 종류의 사람을 가장 불쌍하게 봅니다. 가장 불쌍해 봐요. 고아, 과부, 포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리고 애정 결핍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는 개를 좋아하는데 그놈도 성대를 잘라버려가지고 벙어리 개를 좋아하고 이게 진정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게 종말이에요. 이 종말의 징조.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악한 사람은 악한 짓 하러 놔주라 그랬습니다. 기술에 보면 동물 애호가는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런 하는 걸 볼 때 제가 늘 얘기하죠. 어떤 일이 하나가 이러다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성도라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칼빈 얘기처럼 길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만나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고 낙엽 하나가 굴러가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 성도예요.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먹는 것까지 간섭하는 이거는 뭐냐? 왜 깨닫지 못하는 목사며 왜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냐 이 말이에요. 개 돼지처럼 무슨 내 이름만 나고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만 출세하면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야 심판의 그날은 오든지 말든지 아래 없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아예 말도 안 해주고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답게 길러야 됩니다. 동물은 동물답게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처방이에요. 개는 개답게 키우세요. 소는 소답게 키우세요. 왜 이렇게 헌신하는 소는 왜 집안에 방 안에 안 데리고 갑니까? 커서 크면 더 좋죠. 든든하고. 그러지 말아요. 대통령님도 이 나라 이민족을 해서 원칙을 좀 정하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자리입니까? 개국한다는 얘기가 뭐래요?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꼭 이걸 하고 싶더라도 대통령이 국무총리 앞에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뭐라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김부겸 씨가 그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대통령 앞에서 아니면 그건 대통령 아닙니다. 각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일하라 그러면 뭐 속으로야 어떨 값에 예 하고 고개 숙이는 분입니까? 이런 식은 우리 하지 맙시다. 대통령도 이러면 안 되고 총리도 이러면 안 되고 대법원장도 이러면 안 되고 국회의장도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지도자가 이러면 안 돼요. 집안의 가장도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목사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를 잘 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적인 답을 깨닫고 성경적인 답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